김정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손주들을 위해 산 간식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민수의 집은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며느리 이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8살 손녀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김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제는 다 했니? 네. 할머니, 저 이번에 가족 가게도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서아는 신이 나서 거실 탁자로 뛰어갔습니다. 김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건네준 도화지에는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려진 나무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도화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맨 위에는 이서연의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이서연과 박민수 그리고 서아와 동생 준호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수는 시선을 옮겼습니다.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남편 박영호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 시부모의 이름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도화지를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잘했대요. 예쁘죠? 그래, 예쁘구나. 김정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만족한 듯 다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정수는 도화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김정수는 도화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학교 숙제였지? 네, 가족 가게도 만들기였어요. 선생님이 한쪽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했어요. 양쪽 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이서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물을 따르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들도 헷갈려 하고요.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한 쪽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쓰리게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김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탁자 위 도화지를 보았습니다.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순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김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일이 있어. 김정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탁자 위 도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려진 가지들, 그 안에 빠진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김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김정수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김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억이나 기록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을. 버스가 왔습니다. 김정수는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가게들, 신호등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리하다 꺼내둔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 박영호의 젊은 시절 얼굴, 결혼식 날의 모습,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성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손이 먼저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아이를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도화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그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말로 따지면 안 된다.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용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위쪽 깊은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군 복무 기록,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사진을 한 장씩 꺼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아이를 키우던 시절, 힘들었지만 함께였던 시간들이 돌아왔습니다. 김정수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보여주자. 누군가 대신 써주길 기다리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록하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정수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사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김정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서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약속이 생겨서요. 그래, 괜찮아.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정수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화지 위의 가게도, 빠진 이름들, 며느리의 태어난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때 데리러 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이서연이 돌아갔습니다. 김정수는 서아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알았어, 할머니가 만들어 줄게. 부엌에서 김밥을 썰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거실에서 숙제를 펼쳐 놓았습니다.
김정수는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서아야, 먹어. 고마워요. 아이가 김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김정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공책과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네, 지난번에 만든 가게도 말이야. 학교에서 발표했니? 네.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김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 생각에는 가게도에 아빠 쪽 가족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한쪽만 해도 된대요. 너무 많으면 복잡하다고. 그래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름도 들어가면 좋잖아. 서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들 때 넣을게요. 그래, 다음에. 김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김정수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직접 말해야 할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시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이서연이 서아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정수는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서연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정수는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네, 저번에 가게도 말인데.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우리 쪽 가족도 넣을 수 있을까? 이서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요. 학교에서 이미 발표 끝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쪽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나도 알아. 그래도 집에서라도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쎄요. 서아가 또 숙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귀찮아할 것 같아요. 김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기회 되면요.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김정수는 현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김정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을 꺼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속상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김정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통화할 수 있어? 네, 말씀하세요. 김정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번에 서아가 만든 가게도 말인데. 네, 거기에 우리 쪽 가족 이름이 하나도 없더라. 할아버지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학교에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내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게 엄마는 좀 서운하더라. 죄송해요.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다음에는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제가 서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래, 부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정수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주말이 왔습니다.
김정수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안 오세요? 응, 좀 피곤해서. 그러세요? 그럼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정수는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가족은 아무렇지 않은 걸까? 말로 따졌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상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는 지난번 꺼내둔 상자가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낡은 서류, 손때 묻은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김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구나. 김정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자 안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분류하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여주자. 누군가 대신 써주길 기다리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록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정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큰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연필과 자를 준비했습니다. 탁자 위에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 김정수는 도화지 한가운데 남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영호.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정순. 두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연필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침묵이 아닌 이야기로 자신의 존재를 세워야 했습니다. 김정수는 다시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김정수는 일주일 동안 가계도를 그렸습니다. 매일 밤 탁자 앞에 앉아 사진을 보고 이름을 적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남편 박영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로 시부모님, 그 위로 증조부모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명절 때 나눴던 대화, 제사상에서 들었던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막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증조할머니의 본명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연필을 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잊었구나. 목요일 오후 김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내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였지? 경상도였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할아버지 형제분들 이름은 아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요? 응, 가족 이야기 같은 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군대 사진 같은 것도 찾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니? 아니요. 제가 가진 건 없어요. 그래. 김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둘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정수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꺼냈습니다. 남편이 공장 앞에 서 있는 사진, 아들을 안고 웃는 사진, 결혼식 날 단 둘이 찍은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1981년 겨울, 1985년 서아 첫돌. 김정수는 사진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와도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김정순이 아플 때는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잊히는 거구나. 토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아와 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 들어와.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연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데리러 올게요. 알았어. 이서연이 나갔습니다. 김정수는 아이들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정수는 탁자 위 도화지를 보았습니다. 미완성된 가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야. 네, 할머니가 이거 만들고 있는데 같이 볼래?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화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네 가족 가계도야. 할아버지랑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야기. 서아는 다가왔습니다. 도화지를 살폈습니다. 우와, 이름이 많아요. 그렇지. 이 사람이 내 증조할아버지야. 김정수는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은요? 내 할아버지야.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응, 젊었을 때는 더 잘생겼지. 서아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김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공장에서 일하셨어. 힘든 일이었지만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 내 아빠를 대학까지 보내셨지.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내 아빠도 너도 없었을 거야. 서아는 진지한 얼굴로 사진을 보았습니다. 김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랑 놀아. 서아는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랑 놀아야 돼요. 그래, 가봐. 서아가 동생에게 갔습니다. 김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도화지를 보았습니다. 반쯤 채워진 가게도 빈 곳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김정수는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김정수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가계도만으로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적어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이서연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김정수는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문이 닫혔습니다. 김정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 도화지가 보였습니다. 김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화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김정수는 도화지를 접었습니다.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들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힘이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썼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계도를 그려도 누가 볼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도 누가 들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써주길 기다리면 이야기는 사라진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록해도 아무리 정리해도 전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전쟁 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루해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김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보여주자. 말로 설득할 수 없다면 보여줘야 했습니다. 가계도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름만 적지 않았습니다. 사진 옆에 짧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썼습니다.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손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할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계속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필을 놓았습니다. 도화지를 보았습니다. 이름과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에 남길 것인지. 김정수는 도화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김정수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아이들 우리 집에 오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일 있으세요? 쿠키 만들어 주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토요일에 데려다 드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밀가루, 버터, 설탕이 있었습니다. 초콜릿 칩을 더 사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이들이 왔습니다. 서아와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잘 왔어. 손 씻고 와. 김정수는 부엌에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왔습니다. 김정수는 반죽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섞는 거야. 천천히. 서아가 나무 주걱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초콜릿 칩을 넣었습니다. 밀가루가 튀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반죽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김정수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굳는 동안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뭐예요? 거실로 와봐. 김정수는 거실 바닥에 큰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완성한 가계도였습니다. 이름 옆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 사진 아래에는 짧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 가계도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 서아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 할아버지야.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응. 이분은 공장에서 일하셨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셨지. 힘들었지만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 김정수는 사진 아래 적힌 글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적혀 있어. 할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어. 내 아빠가 대학 갈 때 할아버지가 돈을 다 모아서 보내주셨어.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 없었으면 내 아빠도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거야. 준호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내 증조할머니야. 이분은 전쟁 때 피난을 가셨대.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걸어서 부산까지 가셨어. 정말 강한 분이셨지. 아이들은 사진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김정수는 하나씩 답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던 이야기, 증조할머니가 장사를 했던 이야기, 집안이 어려웠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아는 가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에 가져가도 돼요? 김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가져가려. 선생님한테 보여드려도 돼요? 물론이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여기 이름 있어요? 있지. 여기 봐. 내 이름도 있어. 준호는 자기 이름을 보며 웃었습니다. 5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김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쿠키 구울 시간이야. 아이들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정수는 쿠키를 오븐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 너머로 쿠키가 구워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쿠키가 구워졌습니다. 김정수는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쿠키를 먹으며 다시 가계도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복사해도 돼요? 학교 가계도에 붙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복사해 줄게. 김정수는 사진을 모았습니다. 며칠 뒤 복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 이서연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가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봐.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이서연은 도화지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정순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김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도화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가계도에 붙일 수 있게 할게요. 그래, 고마워.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이서연은 도화지를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이서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정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아의 학교에서 가족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의 가계도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가계도를 찾았습니다.
원래 만들었던 도화지 옆에 새로운 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삐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박영호, 김정순, 그 위로 증조부모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교실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대요.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아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요.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는 활짝 웃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정수는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서연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감사합니다. 김정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저도 잘 몰랐어요. 할머니가 정리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됐네요. 괜찮아. 이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김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세 사람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말로 따지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가계도를 그리고 사진을 모으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수는 버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정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학교 발표회가 끝난 다음 주 김정수는 평소처럼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액자 안에는 남편 박영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결혼식 날 사진,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수는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민수가 액자를 샀어요. 어머니가 주신 사진들로 만들었어요. 김정수는 말없이 액자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쁘죠? 응, 예뻐. 민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그래, 고맙다. 김정수는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매일 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애들이 할머니 가게도 진짜 멋있대요. 그래, 선생님도 칭찬하셨어요. 다른 애들은 이름만 있는데 우리는 사진이랑 이야기도 다 있다고요. 준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우리 반에서 발표했어요. 증조 할머니 이야기요. 잘했구나. 김정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정순, 민수, 이서연, 서아, 준호. 따뜻한 국물이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김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도 일도 그렇고 어머니 쪽 가족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야. 다들 바빴으니까. 그래도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안 해준 게 후회돼요. 제가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김정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정리해 주신 덕분이에요.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도 많았어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김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 줄게. 식사가 끝나고 김정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민수가 책장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오래된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김정수는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그래,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수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들, 귀가하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순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 탁자에 앨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의 젊은 얼굴, 갓 태어난 아들, 첫돌 사진, 입학식 날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정수는 빈 페이지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 그날의 기억을 간단히 썼습니다. 1979년 봄 민수 첫돌. 영우가 케이크를 사왔다. 1985년 가을 민수 초등학교 입학. 영우가 카메라를 새로 샀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김정수는 동네 사진관에 갔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복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 액자를 샀습니다. 거실 벽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부모님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 벽이 채워졌습니다. 그 벽은 이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의 증거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벽에 사진 거셨네요. 응, 어제 걸었어. 서아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증조 할머니야. 할머니 어머니지. 우와. 할머니도 젊었을 때 있었어요? 김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있었지. 할머니도 너만큼 어렸을 때가 있었어. 준호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할머니 아버지야. 내 증조 할아버지지. 김정수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름, 관계,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정수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너희도 없었을 거야.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이 이야기 해줄 거예요. 김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김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벽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쓰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록하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정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던 부모님의 이야기,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기록들,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순의 방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할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김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과 기억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